맞나 안 맞나요? 토지 가격이 다르잖아요. 왜? 주택의 가격 속에는 건축비만 고려되는 게 아니고 건축비는 똑같겠죠. 똑같이 지으면요 건축비는 같아요. 안 그래요? 같은 자재성에 사가지고 같이 배분하면 되잖아요. 같아요. 뭐가 다르다고요? 땅값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속에는 토지 가격이 포함이 된다고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토지를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위치가 달라지면 당연히 가격이 달라져 버리지. 안 그래요? 그거는요 다른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요? 같은 상품이 되려면은 모양도 비슷해야 되지만은 가격도 비슷해야 돼요. 뭐요? 가격도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한 잔 쪽쪽 빨면 술 취하는 건 똑같지만은 소주와 양주는 가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그거는요 같은 상품이 아니에요. 맞나요? 다른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같은 제품이 되려면은 뭐요? 일단 인간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기능도 같아야 되지만은 가격도 비슷해야 같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설명할 때는 뭘 설명한다고요?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있는 뭐요? 한 개의 같은 아파트를 정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이제 이건 나 뒤에 가면 유식한 말로 국지적 시장이라 불러요. 뭐요? 국한된 지역 내의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딱 특징 이 말을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뒤에 가면은 분대는 이게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국지적 시장이다. 항상 뭐요? 시장을 뭐요? 크게 넓게 확장하는 게 아니고 국한된 지역을 딱 정해놓고 뭡니까? 거기서 수요 공급을 논한다 이 말이에요. 시장은 뭐다? 수요 공급. 되나요? 그걸 논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수요 공급을 논한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기본이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제일 기본이 뭐다? 수요, 공급. 사고, 팔고, 시장. 시장이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그분은 항상 뭐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뭘 연구한다고요? 지금 이걸 연구한다니까. 뭐 한다고? 연구를 한다고요. 시장 사고 파는 사람을 연구를 한다고요. 그럼 시장이 뭐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면 다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시장이 엄청 범위가 넓어져 버렸죠. 앞에 슈퍼도 시장이고요. 구멍가게도 시장이에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저 옆에 가면 양산에 큰 남부시장도 시장이에요. 사고 팔고 하는 곳이라면 다 시장이라고요. 요즘은 인터넷몰이 생겼죠. 인터넷몰, 그죠? 그것도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즘 개념에는요, 인터넷 시장이 생기면서 요즘은 특정한 장소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고 파는 곳이라면 다 시장이다.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 파는 곳을 연구한다 하는 말은 결국 뭐요? 여기 뭐가 있겠어? 시장에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대상은 뭐다? 해당 주택이나 해당 부동산. 이게 대상일 거예요. 그죠? 해당 주택에 뭐요? 수요. 해당 주택에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변수가 주어질 때 해당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 문제를 공부한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서 볼 때요. 그럼 해당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다 통째로 벌한다고 이걸요? 시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물건을 뭐요? 사고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사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첫째 물건을 사고 팔고 난 후에 사람이 시장에서 사고 팔까요? 물건을 사고 팔기 전에 사람이 사고 팔까요? 이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룬 목적을 다 구입하거나 판 사람이 시장에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아직 사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지 못한 사람이겠죠.
사고 판 사람은 집에 갔어요. 맞나 안 맞나요? 그 우리는 누굴 연구한다고요? 아직 사지 못하고 다 팔지 못한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럼 업자들은 그 사람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고 팔고 난 후에 사람은요 집에 갔기 때문에 업자한테 돈이 안 돼요. 맞나요? 그 우리는 업은 뭐요? 다 부도업은 내가 중개를 한다면은 뭐요?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부동산을 사주세요. 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맞나요? 그 사람 우리가 이용해서 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그 사람 집에 가버려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돌려보려면요 사기 전의 사람, 팔기 전의 사람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항상 시장에서 뭐요? 머무는 사람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뭐겠어요? 야, 나는 이렇게 사고 싶다. 나는 이렇게 팔고 싶다. 이 사람이겠죠?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욕구로 보는 거예요. 욕구. 뭐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서 뭐요? 어떤 의도에 의한 욕구가 있는가? 어디다 욕구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같은 돈이라면 품질이 좋은 걸 사고 싶어 할 것이고, 맞나요? 원래 사람 욕심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질이 좋은 걸 고를 것이고, 또 같은 질이라면 가격을 싸게 주고 싶고, 맞나요? 틀렸어요? 사람이 정직해야 돼. 그죠? 파는 사람은 똑같은 품질 같으면 가격을 비싸게 받고 싶고,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같은 가격 같으면은요 좀 질이 낮은 걸 팔고 싶고,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 가격을 볼 때는요 요 사람이 볼 때는 요 가격이 뭐예요? 지출이에요. 요 사람은 수입이고요. 맞나요? 요 사람은요 요 가격을요 지출로 줘야 돼요. 대신 물건을 받잖아요. 그죠? 요 사람은 요 가격을요 수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요 가격이란 요 돈이 요리 흘러가면서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요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부동산 같으면 소유권의 이전이잖아요. 그럼 이 가격 자체가 요 상태에 볼 때는 뭐예요? 상당히 뭡니까? 경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작게 주고 싶고 이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맞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뭔다고요? 사고 파는 사람의 제일 큰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격을 가지고 가장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겠죠. 그 뜻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 일정을 보는 게 아니고 가격이 요 수요와 공급이 전쟁을 보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업을 한 사람들이 제일 뭐요? 뭘 한다면은 사고 파는 사람을 상대로 관리한다면 업을 한다면 뭐요? 요 가격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안 그래요?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외 걸 뒤에 보는 거고요. 그 먼저 보세요. 한번 봐볼까요? 제일 먼저 그 위에 책에 78페이지 있을 거예요. 있나요? 78페이지에 수요의 개념이 있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떤 물건을 일정이 필요 없고요. 어떤 물건을 왜요?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욕구를 말한다. 맞나요? 뭐만 줄 거느라고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 정확한 표현은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욕구예요. 들어요? 그것만 줄 거나요? 됐나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것만 줄 거놨죠? 그럼 이거는요. 욕구니까. 욕구가 뭐예요? 마음을 욕구라고 하죠. 욕구, 마음입니다. 사고 싶어하는 마음. 난 이렇게 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욕구예요. 그래서 저 밑에 79회 보면은 수요의 성격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제일 밑에 뭐 써놨어요? 사전적 개념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에 일을 하러 왔어요. 요 사람이 시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이 사자. 사고 파는 거지. 맞나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사고 팔기 전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고 파고 난 후를 연구하는 거예요? 전이죠. 그래서 사전적이라는 거예요. 사전적 개념이다. 위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은 사고 파는 사람이 사고 팔고 난 후에 자신의 뭐요? 느낌을 쓰는 게 아니고 결과 쓰는 게 아니고 사기 팔기 전에 마음을 우리가 업자가 연구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 했습니까? 수요와 공급은 수요자가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양, 그 공급자가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맞다고요? 판매한, 구입하는 사후적 개념이나요. 사고 팔고 난 후니까. 맞나요? 그게 아니고, 뭐요? 사고자 의도하는 양, 팔고자 의도하는 양. 그게 바로 뭐예요?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그 욕구를 양으로 표현한 게 뭐다? 수요량이다 이 말이에요. 콜? 그럼 시험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부동산 수요란 소비자가 시장에서 부동산을 실제로 구매한 양을 말한다면 틀리죠?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기 전에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욕구를 수량으로 표현한 겁니다. 공급도 마찬가지. 판매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고 판매하기 전에 난 이렇게 팔고 싶다 하는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욕구를 수량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시험 칠 때 그 실제로가 들어가면 안 돼. 수요 공급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딱 끄물게 돼. 그죠?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후적 개념은 실제로가 들어가. 실제로 사고 파고 난 후니까. 맞나요? 그 수요 공급을 딱 갖다 부실 때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의도하는 욕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의도하는 욕구지. 실제로 들어가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에이, 너무 그렇게 보지 말고 그거는 힘 안 나와. 답으로. 되죠? 답을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상을 안 놓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기본 지식 익히는 거예요. 되나요? 아, 수요 공급은 진짜 사고 판 게 아니고 수요자들이 사고 팔기 전에 어떻게 수요자가 살려 하는가. 그 마음. 그게 수요고. 공급자가 어떻게 물건을 팔려 하는가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공급이다. 이것만 익혀두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익혀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요? 말이 전개돼 가는 거예요. 지금 말을 전개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요 수요 공급 자체가 자꾸 꼬여버려요. 되나요?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내려가면요. 유량 개념 있습니까? 요 옆에다 일단 참고 적어놔요. 뭐요? 참고 적어놔요. 일단은 참고. 근데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우리 시험에 놓을 확률은 이거는요. 지금 차고 좀 안 되겠네. 놓을 확률은요. 지금 95%예요. 내년에 우리 시험에 놓을 확률은 95%라고 보면 돼요. 그럼 별표 2개는 일단 그죠? 근데 이번 시간은 참고라 이 말이에요. 이번 달 11, 12월 달은 되나요? 왜냐면 아직 개념이 안 돼 있는데 다른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별표는 2개는 쳐놓으세요. 근데 공부할 때는 이때는 패스 되나요?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면 유효 수요가 있어요. 있나요? 유효 수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보통 내가 이럴 때 그 주택을 많이 따지는데, 주택 있죠? 일단 주택은요, 고가품이에요. 뭐요? 고가품이에요. 고가품. 그럼 한번 보세요. 주택을 일단요, 딸 때요, 저 사람이 주택을 살려고 왔는가? 그냥 중개사무실에 커피 한 잔 얻어먹으러 왔는가 따져봐야 돼요. 맞나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중개사무실에 딱 와가지고 내가 집을 알아보러 왔는데요. 뭔다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소장님 식사할래요? 물어봐. 예? 하면은 앉았다가 내가 돈을 안 가져왔네요. 오케이. 맞나요? 그 사람 밥부터 물어본 사람이야. 뭐라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요, 이 사람이 진짜 물건을 살려고 왔는가, 뭐요? 아니면은 놀러 왔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질 때, 이 유효는 일단, 뭐라고요? 이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뭐요? 구입할 의사. 그러니까 물건을 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요, 구입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살 돈도 확보 가능해야 돼요. 맞나요? 살 돈도 확보 가능해야 돼요. 그 능력.
요 두 개가요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뭐가요? 충족돼야 돼요.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살 마음은 있는데 살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살 돈은 많은데 뭐요? 살 마음이 없고. 맞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 충족된다. 이때 동시 충족될 때 이 수요를 말한다고 이걸요 유효수요라 불러요. 뭐요? 수요라고 불러요. 유효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말 그대로요 효력이 있는 수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효력이 있는 수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 쪽에 부인된 것들이 다 그 일본 쪽이라 일본식 표현 많이 써요. 되나요? 이거 이해하잖아요. 그 일본의 유명한 게 유도죠. 유도 뭐다? 유효가죠. 그죠? 그때 제일 좋아한 게 유효 무효예요. 뭐요? 그 어디서 있어요? 민법도 있죠. 민법. 유효 무효 판례. 다 일본식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효력 있는 수요니까 살 마음도 있고 뭐요? 살 돈도 갖춘 사람. 맞나요? 그 사람이 유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시장에서 수요자를 다룰 때는 이런 수요자만 상대를 해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애들은 가라 하는 거예요. 뭐냐고요? 다음 이런 사람 있죠. 구입 의사는 있는데 구입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 만나 이걸요 잠재 수요라 불러요. 뭐요? 마음속에 사고 싶다 마음만 뭐요? 잠재해 있는 거예요. 잠재. 맞나요? 이런 수요를 잠재 수요라 불러요. 잠재 수요라 불러요. 그럼 유효수요는 뭐다?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춘 수요다. 그럼 우리가 요 시장에서의 수요를 파악할 때 시장 수요의 대상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시장 수요의 대상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는 유효 수요이지 잠재 수요는 제외시켜야 돼요. 뭐요? 사고자 의도하는 욕구잖아요. 의도하는 욕구는 마음만 의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도하는 욕구는요 구입 능력을 갖추면서 의도하는 욕구를 갖춘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되나요?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이해가시죠?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자체가 실제로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어디까지 따질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요? 말 그대로 구입 능력을 갖추고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그 수량을 파악하는 게 수요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일단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개만 더 짚고 넘어가자고요.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서 한번 봐야 될게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몇 개짜리예요? 요거는 우리 기본세도 없으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기본세 있는 정도는 88페이지 그밖에 없어요. 뭐요? 88페이지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공급이라 재료에 뭐 써놨어요? 똑같죠? 단위가 수요대시 이쪽이잖아요.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판매 바꾸면 되잖아요. 수요를 판매로. 맞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쭉 내려가니까 또 위랑은 제가 다음에 보자 했죠.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 있죠. 뭐랬어요? 공급자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양이 아니고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욕구를 양으로 표현한 게 공급량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 밑에 유효 공급이 있죠. 그죠? 요 신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요새 중요한 게 사실 이건요. 요 유효 공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별표 3개짜리예요.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정체까지 연결돼 버려요. 그 여기 보통 육하게 된 게 보통 시험에요. 여기서 3개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몇 개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요 개념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돼 버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단기, 장기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요? 그 개념이에요. 그럼 단기와 장기는 우리 책 이름 가서 계속 있는 용어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 뜻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게 유효 공개수 노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제가 주택에 한번 해볼게요. 주택의 유효 한번 공급을 써볼게요. 공급을 써볼게요. 이때 일단 유효 공급이라는 것은요. 이리 보세요. 요 유효 수요는 구입 능력을 갖춘 자라 본다면 맞나요? 유효 공급은요. 팔 주택을 확보하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팔 주택이 확보 가능해야 돼요. 내가 중도금을 지불하는 기간이 중도금 지불 기간이 2행기예요. 2행기까지 내가 팔묵을 내가 확보 가능하든지 안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효공급은요. 팔 주택을 확보 가능한 상태에 돼요. 확보 가능한 상태에 돼요. 팔주택을 확보 가능한 상태. 이게 가능해야 이게 유효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택 같으면. 그러니까 팔 물건을 확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알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주택 소유자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왜? 이거는 계약이니까. 뭐니까? 계약이니까.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은 팔주택이 확보돼야 돼요. 근데 계약은 팔주택이 없어도 가능해요. 한번 봐보세요. 이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현재 갑으로부터 주택을 만다고요.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누가? 내가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기로 했어요. 근데요. 10월 뒤에 중도금을 주고 1개월 뒤에 잔금 치르고 내가 물건 받아오기로 했어요. 맞나요? 물건 받아와야 넘겨줄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그럼 내가 언제 하면 되겠어요? 중도금 받는 시기를 계약이니까 안 그래요? 받는 시기를 1개월 뒤로 잡으면 되죠. 그럼 1개월 뒤에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이에요. 꼭 지금 현재 주택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행기가 중도금 지불 시까지 8주택을 확보할 수 있으면 돼요. 콜? 때린 게 있어요. 내가 아파트를 현재 내가 지금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거의 완공이 됐어요. 지금 아파트가 준공검사 신청에 들어갔어요. 근데 곧 사용승인이 15일에 떨어진대요. 뭐가요? 그럼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일주일 내에 뭡니까? 내한테 소유권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안 그래요? 그럼 내가 한 달 뒤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아파트 존재해가지고 매매가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안 그래요? 그렇지만 아직은 내는 소유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꼭 주택을 확보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확보 가능한 상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가능해요. 맞나요? 계약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물건 변동은 소유자가 되죠. 소유권 이전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확보 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연결돼 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학은 학과 민법과 모든 것이 연결돼 가는데 시험 범위사에 약간 떠나놓은 거지. 떠나요? 떠나놓은 거예요. 하는 상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8주택 있어요. 주택. 뭐가요? 주택. 이게 중요하죠. 주택. 이 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요. 주거 기능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 돼요. 이게 주택이에요. 이 주택이라는 이름이 엄청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주택이에요. 애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예요. 그죠? 맞나 안 맞나요? 태어나면 이름이 붙죠. 애 이름이 붙죠.
그게 주택이라니까. 주택이 주거 생활이 불가능한 기간일 때는 주택을 하면 안 돼요. 그는요, 건축 중인 건물이에요. 뭐요? 상가든 공장이든 주택이든요, 그 기능이 가능하기 뭐요? 전인 상태는 다 건축 중인 건물이에요. 그게 일명 태아예요. 태아. 되나요? 그게 이제 완공이 되어서 기능이 가능해야 주택이라 이름이 붙고 상가 이름이 붙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원래 이름이 붙으려면은 항문선 용어로 최초의 의도한 목적을 실현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뭐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의 최초 의도한 목적이 뭐예요? 주거 생활에 이용할 목적이지. 맞나요? 그럼 주거 생활에 이용 가능한 목적이 실현되었을 때 주택이 부른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게 정확한 학술 용어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뭐가 되게요? 주거 기능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이때 주거 기능이 가능하단 말은 우리가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말 쉽게 하면은. 우리말 쉽게 하면 이게 뭐예요? 완공 이후부터. 언제부터요? 쉽게 말하면, 맞나요? 완공 이후부터. 이러면 더 쉽겠죠, 말이요, 하기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현재 빌라를 지어요. 뭐요? 내가 아파트 짓기엔 좀 무리고, 맞나요? 빌라를 지어요. 빌라가 보통 이름이 뭐예요? 지으면은, 공법상은. 이름이 보통 연립주택이나, 뭐요? 다세대주택이에요. 뭐요? 빌라에 포함되는 게 뭐다?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주택이에요. 되나요? 그거예요. 좀 규모가 크면 연립, 작으면 다세대라 보면 돼요. 일단은 주택이에요. 빌라를 지어요. 내가 빌라를 지으려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을 빌라의 설계도를 다 작성해야 돼요. 뭐요? 내가 짓고자 하는 빌라의 설계도 있죠? 그걸 다 작성해야 돼요. 설계도면을 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요? 건축가에 가는 거예요. 어디에 간다고요? 건축가 가서 그걸 딱 내밀어야 돼요. 내밀면서요, 내가 주소에, 요 지번에 이런 빌라를 짓고 싶은데 건축 허가 신청을 합니다 하고 제시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건축가에서 그 설계도를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용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면서 뭡니까?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용적률, 건폐율을 다 적용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지어라 한 거예요. 허가 나왔죠? 그럼 착공을 냈어요. 나중에 이제 완공을 했어요. 하면 또 다시 건축 가는 거예요. 가서 빌라 다 지었거든요.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똑같이 잘 지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하는 게 그게 준공검사 신청이에요. 준공했으니까 설계 도면도 잘 지었는가 한번 해달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준공검사 신청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제 지었으니까 써도 되겠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또 건축가 뛰어와서 또 조사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잘 지었거든.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좀 차이 나도 잘 지었어요. 그대로 그 옆에서 지었어요. 원래 100% 확실한 건 아니잖아. 같은 건 없잖아. 그죠? 잘 지었어요. 그래서 됐다. 그럼 뭐 준다고요? 사용 승인을 해줘요. 뭐요? 사용 승인이 나와요. 그럼 사용 승인이 되면요, 보통 그 다음 날에 뭔다고요? 그 다음 날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해요. 언제 한다고요? 보통 공무원들은 그 다음 날에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날이 뭡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사용일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 난 그 다음 날이 맞아요. 취득식 이런 것도. 되나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뭡니까?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버려요. 누가 했다고요? 시군구에서, 건축가에서 건축물 대장에 그 건축물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주택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면 사용 승인이 나와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했을 때 이름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 세대주택, 연립주택, 맞나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그전에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주택이 되고요. 그때 이제 그걸 지은 사람이 이제 내가 뭔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등록은 시에서 했고요. 행정관청 했고
다시 내가 이제 내 앞으로 보조등기 해야 돼요. 근데 팔기 전에는 보조등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건축대장에 내 이름 돼 있으니까. 맞나요? 근데 팔려면은 내 앞으로 보조등기를 하고 다시 뭡니까? 각 빌라에 뭐요? 누게 입주자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결국 부동산은요, 모든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 뭐요? 등기를 통해서 이전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일반 동산은 뭐요? 동산은 점유잖아요. 그냥 돈 받고 주잖아요. 대신에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로 끝낸다고요? 세금 받아요. 부가가치세 10% 끝내요. 안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요, 계속 받아 모여야 되거든. 세금을. 뭐 한다고요? 재산세가 있잖아요. 맞나요? 계속 받아 묻기 위해서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동산도 싸니까 그냥 한번 부가가치세로 끝내버리고.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속 받아 물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세 받아 물려고. 되나요? 장소 계속 장소세 받아 물려고 매년 안 받아 묻잖아요. 걸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한단 말은 새끼들 받아 묻고 또 받아 처먹으려고.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장이 바로 뭐야? 등기부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들은 주로 보통 인쇄를 하는 거예요. 사람 올리는 거고. 보통 뭐예요? 등록은 보통 뭐예요? 실물, 물세 승계한 거고. 되나요? 물건 올리는 게 등록이잖아요. 사람은 저 소유권 이전은 뭐예요? 주로 등기부고. 되나요? 다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이런 주택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이 주택을 우리는요, 유식한 말로 재고주택이라 불러요. 무슨 주택? 우리 시험 들어가면요, 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재고주택, 재고주택. 유량 질환 공부할 때도 재고주택. 맞나요? 많이 나와요. 그럼 재고주택은 뭐다? 주거 기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주택이라면 다 재고주택이에요. 주거 기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주택이라면 다 재고주택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완공 이후부터 철거 전까지. 맞나요? 그렇겠죠? 정확한 표현은 완공 이후부터 철거 전까지. 맞나요? 사용 승인 전에 받으면은, 사용하면은, 그는 벌써 그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요, 완공된 지 3일 되어서. 뭐라고요? 완공된 지 3일 되어서. 그는 재고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재고주택이에요. 완공된 지 45년이 지났는데, 주택을 쓰고 있어요. 왜 갑니까? 그거는 재고주택이 아니에요. 재고주택이에요. 또 근데 완공 이후부터 철거 전까지는 주거이 가능하죠. 신규도 낡아도 안 따져요. 되나요? 그냥 재고주택이에요. 우리는. 이해갑니까? 요 재고주택이요, 나중에 우리가 뭐요? 주택 보급률을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썼다고요? 주택 보급률은 요 동네에 필요한 주택 대비 재고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저거는 건축물 대장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뭐요? 등록되어 있어요. 철거하려도요, 건축가가 신고해야 돼요. 뭐요? 주택 내면 철거한 줄 알죠? 주택 철거할 때도요, 요 주택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낡았어. 위험해서. 맞나요? 그 건축가가 또 와서 조사해요. 건축가, 철거해도 되겠네 하고 허가해줘야 철거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건축대장에서 철거하세요 하면서 이제 뭡니까? 그것은 이제요, 건축물 대장에서 삭제시키는 게 말소.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대 다 놓는다니까, 그게. 이해가시죠? 그 뜻이에요. 요거예요. 재고주택. 그래서 재고주택은 분양이 되었느냐, 미분양이냐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이는 하서 뭐 따진다? 분양, 미분양, 소유권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무조건 뭐예요? 주거 기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겁니다. 주거 기능이 가능하면 무조건 뭐다? 재고주택.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 있어요. 잘 아시피요.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뭐요? 건축 중인 건물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할 거예요. 저게 정확한 용어가 건축 중인 건물이에요. 이해가죠? 건축 중인 건물이에요. 저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이름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요, 사용 승인을 받기 전 상태예요. 착공에 들어가서나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그럼 건물을 만다고요? 저는요, 건축 중인 건물이라 불러요. 이해갑니까? 건축 중인 건물이 돼야 돼. 이거요. 이때 요 건축 중인 건물인데 이것도요, 나중에 직구에다가 팔 수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맞나요? 완공되기 전에 사업자가 돈이 딸려가지고 한 80%는 완공돼서 팔 수 있죠. 그럼 국가가 볼 때는 그냥 놔두면요, 세금 못 받으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만드는 게요, 이것도 그냥 굳이 팔지 않는다. 상태 따져요. 뭘 따지는가 하면 상태를요, 기둥이나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이거는요, 앞에 짓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번쩍이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 넘겨야 돼요. 뭐 하려고? 세금 받아볼 목적이에요. 뭐요? 다 세금이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해할 때는 그거는 별거 아니고 세금 받아볼 목적. 맞나요? 그럼 주택이 아니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넘겨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이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벽이나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은 그건 벌써 80% 이상 지어진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앞에 사람 넘겨버리면 맞다고요? 앞에 사람 세금 안 내잖아요. 그래서 세금 받아 먹으려고 맞다고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본주택이 완성된 것처럼 따져 본단 말이에요. 90에서 완공된 거니까 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냥 창을 보면 돼요. 그는 세금 목적 사이를 보면 돼요. 되나요? 나 공부를 있으면 할 거예요. 관리할 때 벽 또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그는요, 벌써 완성된 건물의 형태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도 간주하는 말 자체는요, 그는 종소유자가, 종전 사업자가 자기 앞으로 번뜩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한테 이전 등기하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상태에서 세금 받아 먹겠다는 뜻이에요. 콜? 근데 우리 항공사는 그건 인정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거는 민법이나 공법에서 세금상 잡아주는 거예요. 되나요? 아시겠죠? 세금상 잡는 거예요. 그래 하나의 그냥 우리 파생되는 게 보면 돼요. 자, 우리는 그는 학술 이런 거 딸 필요 없고요. 되죠? 그럼 요거는 지금 현재 완공 이전이에요? 완공 이후에요? 완공 이전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규 주택 이 되기 위하여 생산 과정에 있는 건물이에요. 맞나요? 이게 정확한 해설이죠. 아직 신규주택이 되어서요, 되기 전이에요. 되기 전이니까 신규주택이 되기 위하여지. 맞나요? 지금 생산 과정에 있죠? 짓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이 아니죠? 건물이잖아요. 이걸 이제 붙여서 학에서 번역하기를요, 이걸 읽다 가지고 그냥 신규주택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학자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좀 무식한 놈들이죠. 우리 본 건물이 이건데, 용어가. 학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항상 먼저 번역하는 사람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해가죠? 이걸 같은 말로 말한다고 이걸요, 생산주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과 이 말 따가지고 그냥 번역한 거잖아요. 그럼 신규주택이나 생산주택은 뭐다? 짓고 있는 주택입니다.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요걸 쓴다. 우리 학교 요걸 쓴단 말이에요. 그 여기 자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 용어가 우리 시험에. 되나요? 이해갑니까? 지금 보이니까 신규주택. 오늘 완공된 주택 아닙니다. 이거 짓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현재는 뭐요? 주택이 뭐다?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요? 완공 후에 주택이 된다. 맞나요? 그 완공 후라는 것은 지금입니까? 일정 기간 후입니까? 일정 기간 후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은 뭘 말한다? 주택은요, 요 재고주택만 주택이에요. 뭐요? 맞죠? 완공이 주택입니까? 결국 재고주택이 되어야 뭐한다고요? 유효공급이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온 개념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요? 건축을 해요. 착공을 해요. 들어가죠? 쫙 시간 흘렀어요. 그래서 완공이 딱 돼요. 뭐요? 딱 돼요. 딱 완공이 됐어요. 여기 딱 뭐요? 2년 경과예요. 뭐요? 경과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뭔다고요? 짓고 있는 거죠. 짓고 있는 거죠. 여기는요, 완공이 곤란한 기간이에요. 맞나요? (2년) 미만. 이걸 여기서 뭐 한다고 이걸요? 단기라 불러요. 뭐요? 이제부터 시험 칠 때 단기적으로 이러면 놓으면은 이거는 완공이 곤란한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요, 2년 경과 후부터가 완공 이후죠. 이때를 만다고요? 장기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요, 단기란 말을 놓으면 어떤 사업을 완성이 곤란한 기간이다. 장기가 놓으면 완성이 가능한 기간 붙었다 이 보면 돼요. 내가 이것은 아니 아파트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단독주택을 짓는데 3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요? 그럼 3개월 미만은 단기고 3개월부터는 장기란 뜻이에요. 계단이 고속도로를 건설해요.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10년이 소요돼요. 몇 년? 그럼 10년 미만은 단기고 10년부터는 장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 예를 든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단기와 장기라는 개념은 기간이 짧고 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요 계획 사업이 완성이 곤란한 기간까지는 단기, 완성이 곤란한 기간부터 장기.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부도산에 이름이 붙는 거네. 그죠? 장기가 되면 완성이니까 주택이든 상가든 고속도로든 이름이 붙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단기와 장기는 항상 어디에 대입을 시키는 용어다? 단기와 장기는 항상 어디에 대입을 시키는 용어다? 여기에만 대입을 시키는 용어예요. 뭐요? 여기만. 여기는 단기, 장기 대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했잖아요. 어떤 계획 사업이 완공이 되기 전에는 단기, 완기 후부터 장기라며요. 그럼 이제 재고주택은 이미 지금 완공 때 쓰고 있는 건데, 맞나요? 그러니까 재고주택에는 단기와 장기를 쓰는 개념이 아니고 건축 중인 건물에만 단기와 장기를 쓰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가시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는 게 말 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때는 뭐예요? 이 주택이 이때는요. 이때는 신규주택이잖아요. 맞나요? 이제 되면 뭐가 되는 게 이때부터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뭐요? 요 재고주택이 되어야 항상 이게요. 유효공급이란 말이에요. 뭐요? 그죠? 그러면 신규주택이나 뭐요? 생주택은요. 요거는요. 이때는요. 유효공급이
공급이 아니고요. 요때 유효 공급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헐? 신규주택은 건설업체가 직권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단기에는 이 사람들은 유효 공급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장기에 완공이 되어야 유효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완공되어 재고주택이 되어야 유효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그럼 이 말은 돼요. 단기적으로 또 주택의 공급 양은 증가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말 절 말이에요. 단기나 장기는 여기서만 의미가 있다니까요. 단기와 장기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기와 장기는 항상 건축적인 건물 있을 때는 말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요? 주택을 완공할 수가 없는데? 주택을 완공할 수가 없는데? 맞나요? 완공할 수 없는데 주택의 공급량이 늘 수가 없죠. 그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나오면 막 당황한단 말이에요. 단계는 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주택 이름이 안 붙는 건데 주택 낼 수가 없지. 맞나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등기 등록이니까 공부상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기준? 공부상 기준이다. 대장 기준. 왜? 부동산은 등기 등록 한다며요. 항상. 공시수단이 그거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는 좀 일반 경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되나요? 커피 콜라 공부해봤자 시험이 안 나와요. 그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콜라 커피 공부하다 이 보니까 시험이 그냥 안 보이거든. 뭐 맹해요. 그리고 시험 논리가 없어요. 우리는 급이 다른 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만? 일반 공산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저가품들은. 근데 이걸 뭘 고치면 되겠어요? 혹시 이걸 바꿔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거 맞겠죠? 그죠? 장기는 완공이 되면 늘잖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요거는 꼭 한번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 나중에 요건 뒤에 가면 우리가요. 시장에 넘어가면 저게 바로 단기, 장기 저게 가장 큰 맥이에요. 저걸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자꾸 헷갈려요. 엄청 중요하다. 책이 없으니까 잘 파나요? 우리 책에는 이거는 일반 경제 뺏겨놓은 거예요. 공사분 경제. 되나요? 그거는 다른 겁니다. 봐도 돼요. 자, 다시 페이지는 일단 페이지는 79페이지 내놓고 좀 쉬었다가 하죠.